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양천구 갑을 두 지역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천구 작업을 하기 전에 오늘도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아직 도착 안 해서 조금 시간이 생겨서 지금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중간 결과를 점검해 봤거든요. 그 숫자는 뭐 그냥 이렇게 각각을 할 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전국에 지금 보니까 125개 지역을 제가 그 입력을 하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쭉 전체를 한번 어떨까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이 42, 83이 뭐냐면은요. 제가 그 가정한 것 중에 그 수개표 재확인 과정에서 수개표 그 득표율만 적용해서 그 승부가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20 지금까지 125군데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한 거죠. 그 수작업 개표율 수작업 득표율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이 의석이 42대 83이 돼요. 민주가 40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뭐 요 정도라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말은 되는데 이거를 사전선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있잖아요. 그거 부풀려진 것만 뺀 상태에서 그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120, 125석 중에 민주당이 5석밖에 안 남아요. 물론 뭐 지금 전라도 지역을 광주 네 곳만 해봤으니까 광주 네 곳 전체하고 부천시 갑에 유일하게 서영석 후보가 그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까지를 빼고도 당선된 걸로 봐서 5명이 당선되고 120명이 국힘이 남네요. 뭐 물론 지금 이제 분석한 지역이 대구, 부산, 경기, 인천 이런 경합 지역이거나 아니면 국힘 우세 지역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좀 그나마 이 차이는 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면 250석 중에 전라도 다 한다고 해도 진짜로 국힘이 200석이 넘을지도 몰라요. 예? 이 결과를 내면은 여러분들이야 이제 좀 작업 과정을 쭉 보셨고 제가 가정한 게 얼마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를 알고 보시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야 이번에 선거 제대로 했으면 국힘이 200석이 넘었어 이렇게 되면은 설득이 될까요? 살짝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끝내보고 이거는 사전선거는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됐었던 거니까 지금 왜 재확인 과정에서 수개표 했던 득표율을 적용해서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고 가정도 아주 뭐 빠져나갈 데가 없이 테이블 옆에 옮겨서 예? 기계가 했느냐 사람이 했느냐의 차이만 가지고 적용을 한 거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서 아예 이 자료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빼버리고 요것만 발표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 내용은 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저거 뭐 예? 5대 120 이렇게 버리면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 아직 오픈된 데가 적으니까 뭐 좀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거 말이 되냐고 막 따지고 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 문제는 제가 요 앞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거라
저거는 제가 안 해보고 지금 지역구별로 하다 보니까 저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양천구를 살펴보죠. 양천구도 갑을이 아주 양천구에만 또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기계 득표율이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보다 차이 나는 그거. 여기서는 작아요. 1%짜리면 1%짜리 본 적 거의 없으시죠. 광주 쪽 빼놓고는. 어쨌거나 약간 조금 도움을 받긴 했는데 1%고, 양천구 을도 3.2%예요. 3.2%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숫자보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51%가 넘어요. 51.4%, 양천구 갑도 51.8%.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양천구에다가 뭔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디폴트 값을 아주 비슷하게 넣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구자령 변호사가, 이분이 비대위원이었죠. 굉장히 말도 전혀 더듬거리지도 않고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선관위 발표 결과로 보면은 몇 표 차이죠, 이게? 2326표 차로 진 걸로 나오네요. 근데 요 1%긴 하지만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를 보정하고 나면 오히려 이긴 걸로 나와요. 네? 2914표 차로 이긴 걸로 나와요. 사전선거인수는 빼고라도. 그러니까 그 1%의 영향이 대략 3,000표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3,000표 정도를 저쪽 구자령 후보가 갖고 갈 걸 황희 쪽으로 넘긴 거니까 2,300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쪽은 3,000표 가까이를 빼고 저쪽은 늘리고 이랬으니까, 예? 그것만 해도 뒤집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에 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는 게 3만 1,000명 중에 17,000몇 표가 지금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예? 관내로만 따지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숫자로 따지면은 배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00명이 실제로 투표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유령표가 17,000표가 들어갔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참 어마어마하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예? 여기 그냥 뭐 전혀 손대기 전에 거도 보세요. 국힘이 41,000 대 32,000으로 이겼는데, 예? 이런데 관외에서 뭐 4,000표, 8,000표 막, 예? 이렇게 부풀리기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9,000표를 이겼다고 한들 이길 재간이 없죠. 이렇게 부풀리는데. 양천을도 보시죠. 양천을은 이제 요 3.2%가 더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여기서 승부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요. 예? 당초 발표했던 게 뭐 좀 차이가 났으니까 17,700표 차이, 17,669표 차이가 났었으니까 이걸 여기 3% 조작한 걸로 해가지고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고, 그것만 반영해도 17,000표에서 10,000표로 주네요. 근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18,000표나 돼버렸으니, 그래서 요 선거인수 부풀린 숫자를 제거하고 나서 실제로 투표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득표율을 적용해 보면 오히려 8,100표 차이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진짜 5대 120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온 지역은, 예?
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 의해서건 그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보정을 하고 나면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50대 37이었는데 맞나? 아 이게 들어가서 그렇구나. 57대 42였는데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 이거를 진짜로 이걸 발표나 할 수 있으려나 진짜 걱정된다니까요. 예? 아니 지금 저 국힘당 하는 꼴을 보면 예? 지금 저기에 뭔가 체질 개선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예? 다시 재선거를 해서 그놈들이 또 예? 다시 공천을 받고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나라를 맡기기도 참 껄쩍지근한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보셨던 그 이 제 가정이나 계산 그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계 득표율과 사람 득표율의 차이가 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개표 결과, 예?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발표된 결과만을 보고 이제 뭐 분석을 해왔었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요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목일동 관내사전 보시면 황희 후보가 2792, 2276이죠. 목일동 2792, 2276. 그러니까 요 숫자는 이제 요 두 가지를 합산을 한 거예요. 그 요 두 가지가 뭐냐? 요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한번 그 분류를 하고요. 거기서 못 읽어진 그 읽혀지지 않아서 분류를 하지 못해서 사람 손으로 넘긴 게 그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91표를 1번, 2번 무효, 1번, 2번, 3번 무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요거는 지금 같은 숫자인 거죠. 요거랑 요거랑은. 그러면 요 기계 득표율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오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이거는 못 믿겠다. 그래서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요 사람이 그 직접 분류한 요 득표율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런 변칙이 없을 거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숫자를 다 데이터로 입력을 해서 그 저 위에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방금 목일동 아니지, 양천국합 목일동에 보았던 구수치 2758, 2248, 요거는 기계에서 나왔던 득표수 각 동마다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당일 선거 같은 경우는 그 각 투표소별로 이렇게 기계에 분류된 득표수랑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사람이 분류한 득표수랑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합산하고, 관내는 관내대로 합산하고, 관외는 관외대로 구분을 해서 요 득표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메뉴에 보여드렸던 요 득표율 차라고 하는 거는 당일 득표율 같으면 4.7%가 뭐냐? 자, 기계에서 봤을 때는, 기계 득표율에서는 황희 후보는 43%인데, 이 사람 손으로 직접 분류한 거에서의 득표율은 38.3%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면, 황희 후보가 기계에서 사람이 했을 때보다 기계에서 요 차이만큼을 더 득표율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보면 요 숫자에서 요 숫자를 뺀 것만큼을 오히려
사람 손으로는 더 많이 받았는데 기계에서 이만큼 적게 나왔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요 숫자를 빼면 마이너스로 해서 손해를 봤다. 예? 그러니까 기계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4.6% 손해를 받고 이 황희 후보는 4.7% 덕을 봤다. 뭐 여기 관내 득표율에서는 이상하게 특이하게 역전이 됐네요. 기계에서는 황희 후보가 더 많이 그렇죠. 더 적게 받은 걸로. 어쨌거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총 득표수에다가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나눠보면 이제 그 총 합계에서의 득표율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무시를 하고 못 믿겠고, 사람이 직접 그 득표한 득표율, 사람이 직접 분류한 득표율, 요 비율인 거죠. 득표수에서 아니지. 네. 득표수에서 그 합계, 세 사람의 합계를 했을 때 그 숫자를 나눈 거니까 이게 득표율이고, 요 득표율을 그 총 유효 득표수, 요 위에 있던 거를 합친 그 유효 득표수에다가 그 득표율을 곱하고요. 고소선생이랑 국외 부재자 투표는 대부분 지역이 수개표로 했으니까 수개표라고 인정을 하고 입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계산한 숫자가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다 합산한 상태에서 요 득표율로 나누면 요런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된 거고, 사전선거인 수는 이거는 그 당일 득표율이랑 요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수준으로 같은 득표율로 사전에도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같은 득표가 됐을 것이다. 같은 비율로. 그래서 요 비율대로 적용한 게 관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요 비율대로 적용한 숫자가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투표했다고 관내 사전에 집계된 게 29,000이니까 여기서 이 숫자를 빼면 17,209표가 부풀려진 거예요. 부풀려져서 전부 민주당에 넣었다. 오늘 공 박사님이 그 가정에서 쭉 분석하시던 거를 제가 원용을 해서 이 숫자를 지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일 아니죠. 국힘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 득표수는 그대로 요대로 적용을 하고, 대신 그 민주당 득표수에서는 요 비율에 해당되는 숫자를 적용을 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8대 59로 구자룡 후보가 이긴 결과가 나오는데, 선관위 발표에서는 49.79대 48.16으로 진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작업을 좀 빨리 해서 한 달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한 달 기간 내에 이거를 그 제안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저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뭐 다 지난 다음에 이거를 해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뭐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가 뭐 뒤에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해서 전체 선거를 무효화하는 작업은 꼭 특정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사전선거인 수랑 당일 투표율이랑 같은 비율로 했을 거라는 이 가정이 조금 좀 저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이미 판례로 그 합의부에서 결론 내린 게 사전선거에 좌파나 진보 세력, 진보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던가, 뭐 하여간
그게 인용이 돼버렸을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판을 뒤집기는 어렵고 그냥 예, 여기는 단순하잖아요. 개표기를 안 썼으면 이겼을 거다.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이 한 거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겼는데 개표기에서 저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 조작이 돼서 진 거다. 그러면 하여간 요거는 좀 작업을 일단 하던 거니까 다 진행을 해보고 전국 광역단체별로 뭐가 집계되고 나면 더 논리적으로 힘이 실리겠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여간 이 작업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쭉 봐가면서 나중에 제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보고, 댓글로든 어떻게든 의견을 주시면, 그게 또 이렇게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뭔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웬일인지 또 데이터가 조금 뜸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은 뭐 들어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모아진 데이터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지역은 해서 영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